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님 소개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 등에 관한 행위가 장애 차별로 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모욕적인 발언이나 따돌림, 동의 없는 사진 사용조차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모순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결정들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모일 때 개정된 법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아온 우리 장애인 동지 여러분, 이제 참지 마시고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정도 해주십시오. 장애인의 괴롭힘을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 동지들께서 직접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님께서 개정안 및 집단진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 갖는 의미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괴롭힘을 모두 금지 행위로는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차별행위 정의 조항인 4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유형의 사건을 어떤 경우는 차별로 인정하고 또 다른 경우는 단순 인권 침해로만 다루거나 아예 각하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차별로 인정되지 않아 구제가 약화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괴롭힘을 인권 침해로만 다루면 사건이 개인적 갈등이나 우발적 모욕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괴롭힘 사건을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차별 구조의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란 직장이나 학교에서 장애인을 대화방이나 모임에서 고의로 배제하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따돌림, 시설, 돌봄 교육 현장에서 식사, 위생, 이동 등 필수적인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치, 이동 지원이나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두고 떠나는 유기, 장애 특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언행, 욕설, 놀림, 위협, 보조기기를 빼앗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 강제 격리와 체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같은 학대, 급여나 보조기기를 구실로 한 금전적 착취,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이나 접촉, 촬영, 유포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법상 학대를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학대로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차별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은 이러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메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갖고 인권위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만 합니다. 이에 저희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괴롭힘 사례를 모아 집단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집단 진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이번 개정은 인권위의 권한을 더욱 분명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한층 실질적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진영입니다. 오늘 서미여 의원님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괴롭힘에 대한 개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은 일상적으로 골목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장애인이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수치심과 모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국가인권위원회 이것을 어렵게 진정하면 이 괴롭힘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이라 결국은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냥 장애인은 분노로 그냥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유명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장애를 비하하는 그러한 용어로 폭력적인 그러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러한 괴롭힘을 장애인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장애인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뿌리 깊게 장애인의 괴롭힘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괴롭힘에 대한 해석을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새롭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이 차별과 폭력과 이 수치심과 분노를 이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진심으로 구제될 수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구제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 이번에 하게 돼서 저희는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는 괴롭힘으로 일상적으로 당하는 폭력과 수치와 이 분노를 이제는 장애인 인권이 권리가 보장되는 법률로서 새롭게 재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개정되는 이 법률로 장애인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기 위해서 집단진정을 준비합니다. 집단진정을 통해서 장애인 일상에서 더 이상 괴롭힘으로 인한 폭력과 혐오와 차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집단진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괴롭힘에 대한 개정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관한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뿐 차별 행위로는 규정하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유일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유사한 사건을 어떤 경우는 차별로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조차 각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던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서 내일부터 괴롭힘 역시 명확한 차별 행위로 규정됩니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9일까지
괴롭힘 등에 관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1974건으로 전체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의 약 11%에 달하는 건수입니다. 이 중에 129건만 차별로 인정됐고 모욕적인 발언, 따돌림, 학대 행위가 대표적인 행위임에도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유형이 법적 근거의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한 사례들이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와 사단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내일부터 한 달간 괴롭힘 사례를 취합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가능하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사실을 아는 누구라도 제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어디에 호소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이 이번 접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인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외면받았던 피해를 다시 재조명하고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인해서 장애인 차별 피해 구제 기회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모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권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제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차별 판단에서 명확하고 일괄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에 가로막히지 않고 당당하게 존중받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집단 진정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괴롭힘 등에 관한 괴롭힘 등을 경험한 장애 당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사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